여러분, 돌봄이라고 하면 보통 따뜻한 마음, 이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?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? 반대로 기술만 좋으면 달까요? 사실 진짜 전문적인 돌봄은요,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은 이 마음과 기술이 어떻게 결합해서 진짜 프로페셔널한 요양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기둥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돌봄이란 말 참 쉽게 쓰잖아요. 근데 그 앞에 전문이라는 두 글자가 딱 붙는 순간 이야기가 확 달라져요. 그냥 좀 도와주는 거랑 한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전문적인 케어. 도대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자, 전문 돌봄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요. 이 집을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. 첫째, 모든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윤리적 나침반. 둘째,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보호막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담긴 역량도구함이죠.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전문 돌봄이 어떤 모습인지 그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. 자, 모든 것의 시작이죠. 바로 첫 번째 기둥, 윤리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훌륭한 돌봄은 사실 어떤 기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단단한 가치관,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게 바로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주는 우리 마음속의 나침반 같은 거예요.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.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. 존엄성, 자유권, 생존권, 정말 무게감 있는 단어들이잖아요.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돌봄이라는 게 단순히 몸이 불편한 걸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존중하는 행위라는 걸 계속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마음가짐. 이게 모든 전문성의 진짜 출발점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멋진 가치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. 그럼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요?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구체적인 약속들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. 종교나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 것,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, 또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는 것. 이 하나하나가 아까 말한 그 윤리적 나침반이 정확히 가리키는 방향이고요. 전문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념인 셈이죠. 자, 윤리라는 튼튼한 기초 공사를 마쳤으면 이제 그 위에 안전이라는 보호막을 씌워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요, 그냥 넘어지시지 않게 붙잡아드리는 그런 물리적인 안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죠.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, 그러니까 어르신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자신까지 모두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, 이게 진짜 안전입니다. 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 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죠. 바로 성희롱입니다. 지침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랑 관련해서 하는 모든 성적인 말과 행동, 상대방이 그걸로 굴욕감을 느끼거나 말을 안 들었다고 불이익을 주면 그건 그냥 선을 넘는 겁니다. 전문적인 돌봄의 현장에서는요, 단 한순간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죠.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요,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?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겁니다. 물론 첫 단계는 단호하게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? 하지만 진짜 해결은 그 다음부터예요. 바로 기관에 알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기록해두고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. 이건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. 바로 역량이에요. 아무리 마음이 좋고 윤리의식이 철저해도 의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.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, 그리고 만반의 준비. 이게 바로 진짜 전문가를 만드는 핵심입니다. 응급 상황,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? 이럴 땐 정말 시간이 생명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. 요양보호사의 1분 1초가 어르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바로 이 순간 냉철한 판단력과 몸에 밴 기술이 진짜 빛을 발하는 거죠. 진짜 전문가는요, 모든 상황에 똑같이 허둥대지 않아요. 핵심은 뭐냐?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빨리 판단해서 행동의 순서를 정하는 능력입니다.
좀 가벼운 상황일 때는 차분히 지켜보고 보고하는 게 먼저겠지만 정말 위급하다 싶을 땐 하던 거 다 멈추고 119에 전화부터 하는 것. 바로 이 판단의 차이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. 네, 바로 이런 게 역량의 진짜 모습이에요. 예를 들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그런 아찔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이 하임리히법을 정확한 순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. 이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죠. 수없이 연습해서 완전히 몸에 익힌 믿을 수 있는 기술이고 생명을 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. 그리고 전문가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. 특히 감염병처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는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.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할 땐 소독을 철저히 하고,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으로 막고, 옴은 접촉을 차단하고, 이렇게 질병마다 특징을 정확히 알아서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미리미리 끊어버리는 것.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빛나는 전문가의 진짜 역할인 거죠. 자, 정리해 볼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윤리, 안전, 그리고 역량. 이 세 개의 기둥은 따로따로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서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갈 때,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, 비로소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신뢰라는 이름의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. 오늘 저희는 전문 돌봄을 바치는 세 개의 기둥을 함께 봤습니다. 들어보시니 어떠세요? 이건 그냥 직업 기술이 아니죠. 한 사람의 삶과 존엄성을 지켜내는 정말 숙련된 노고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전문 요양보호사분들의 이 귀한 노력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알아주고 또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할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